여러분은 어릴 때 혹시 마음에 상처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? 제가 요즘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 책은 심리나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필독서예요. 존 브레이드 쇼가 쓴 책인데 그 뉴욕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를 했던 책인데 한 장 한 장을 넘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왜냐면 어릴 때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어른이 된 다음에도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써 있어요. 이게 치유가 안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,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. 그런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는 상호 의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거예요.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결국에는 소외된 마음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.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서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감정, 이런 게 상호 의존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어떤 분들은 남을 도와야지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감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. 근데 진심으로 우러나서 봉사활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, 이거를 어떤 의무감 내지는 꼭 해야 될 어떤 책임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가다 계세요. 제가 어떤 현상을 봤냐면 마우병을 갖고 오셨는데 그 안에 어떤 분이 뜨거운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마우병을 따랐대요. 근데 그게 빈통이더래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다 먹었나?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. 그런데 또 다음에 운동할 때 보니까 또 마우병 이만한 걸 갖고 왔대요. 그래서 따뜻한 커피나 따뜻한 차가 있겠구나. 그래서 이렇게 또 따랐는데 또 없더래요. 근데 그때는 분명히 갖고 오자마자 이렇게 따랐는데 없었대요. 그래서 이건 뭐지? 그랬는데 내가 잘못 봤나?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다음 주에 또 그분이 또 이만한 마우병을 갖고 오신 거예요. 그렇게 말하는 게 뭔가 착각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분이 갖고 오자마자 이렇게 들어서 뚜껑을 열어봤어요. 근데 빈통인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이거는 무슨 심리지?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. 책임감이 이건 지나친 거라고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따뜻한 음료를 준비해야 된다. 여기까지는 좋은데 빈 보온병을 이렇게 갖고서 놔두는 거, 이건 정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책임감이잖아요.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서 혹시 이분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.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음료를 준비 안 할 수도 있고 뜨거운 차를 준비 안 할 수도 있는데 책임감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빈통을 들고 다닐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?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. 이렇게 보면 그 어릴 때 애착 이론이 부족할 때 어릴 때 강아지 하나 사주시고 떠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아이는 너무너무 큰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. 밤마다 엄마가 오기를 울면서 기다리는 거죠. 그런데 이런 어릴 때 불안 증세가 있으면 커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남편한테 버림받을까봐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고, 또는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할까봐 이런 내면에 불안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꼭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, 내지는 나는 꼭 희생을 하는 사람, 어려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이 있으세요. 근데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정말 봉사 같은 마음인 거죠.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, 나는 여기서 제일 힘이 약하니까 이건 내가 해야지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늘 이용을 당하고 있다,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저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너 생각은 어때?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그냥 따라 할게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. 결국에는 내 감정은 없고 타인의 감정에서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. 이 대상에 대해서 결핍이 되고 어찌 보면 타인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제가 또 어떤 이런 재밌는 현상이 있었냐면요,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이제 그룹톡이 있어요. 어떤 강의를 듣냐 안 듣냐 이런 거에 대해서 투표를 붙였었어요. 가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댓글을 단 사람이 그대로 이동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어찌 보면 반대 의견인데 제가 그 실수를 해서 1안과 2안을 바꿨는데도 그 의견이 그대로 따라 붙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어찌 보면 이런 게 군중 심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. 맞고 틀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하냐, 그냥 거기에 대해서,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동조 현상,
군중 심리 이런 게 작용해서 가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따라가야 되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제가 그거 몰랐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 텐데 또 이런 걸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군중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구나. 동조의식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구나. 이거를 또 알게 된 거죠. 내면 아이가 상처받는 경우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지배적인 야단에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본인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못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울면은 엄마한테 혼나. 말을 안 들으면 또 엄마한테 혼나.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칭찬을 항상 받았어. 이런 게 어찌 보면 피해의식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나의 진정한 내면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.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지?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저는 어릴 때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칭찬 하나와 야단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칭찬은 저희 엄마가 저한테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해줬어요.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애야. 너는 마음을 잘 안 먹어서 그렇지 너는 마음을 먹으면 너는 다 해낼 수 있는 애야.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. 근데 그 얘기는 저한테 지금도 그게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아직까지도 잔상같이 남아있는 기억이에요. 근데 하나 또 제가 안 좋은 기억으로 엄마한테 맨날 혼났던 기억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 어릴 때 부부동반 모임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. 그런데 부부동반 모임을 하실 때 저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나 아줌마 아저씨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? 막 이렇게 물어보았었어요. 그럼 저희 엄마가 어른들 말하는 데는 끼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되게 자주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어른들 말할 때는 끼어드는 게 아니구나. 그때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. 이게 딱 그 내면 아이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. 어른들 앞에서 내 감정 표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. 이런 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인지를 했던 거예요.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가 이 설문지를 쫙 조사해 봤었대요.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 바로 직전에 후회하는 대표적인 한 가지 넘버 원으로 뽑힌 게 뭔지 아세요? 이 죽기 전에 넘버 원으로 후회하는 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거를 다 후회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대요. 여러분은 그러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? 저 세상으로 갈 때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? 넘버 원부터 10까지 다 읽어봤어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쫙 보면서 예전 같았으면 난 정말 많이 후회를 하면서 오늘 동그랗게 뜨고 죽지 못했겠다. 너무 많은 게 후회돼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제가 오늘 요거를 이렇게 잔잔히 1위부터 10위까지 딱 보면서 한 몇 년 전부터 그냥 과반수는 넘더라고요. 난 그렇게 후회하진 않겠구나. 더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면 아이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게 습관이 돼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. 몸에 딱 착한 아이 증후군 이게 딱 장착되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의도적인 훈련을 해서 그 내면 아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어렵겠지만 가끔씩 거절해도 괜찮다는 거죠. 그래서 거절 훈련 연습을 한번 해봐야 하는 거예요. 죄송하지만 그건 못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은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제 감정을 먼저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해도 좋다는 거죠. 감정 일기를 써보라는 거예요. 지금 나의 감정은 어떤가? 이 감정은 내가 안에서 우러나는 내 자발적인 감정인가?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감정인가? 이거를 정확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결국엔 상호 의존성이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누군가 앞에서 잘 보이고 싶었던 욕구인 거죠. 어떻게 보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 거야. 그 너가 바로 나야. 이런 대화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. 이걸 읽고 되게 한 장 한 장을 넘길 수 없었던 이유는 저는 사실 어릴 때 그렇게 내면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고 제가 이렇게 크게 생각나는 그런 기억은 없지만 과연 제 아들도 그럴까?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단락을 읽으면서 우리 아들한테 이거는 오면은 꼭 짚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미국 캐나다를 연수를 한 10일 정도 갈 일이 있었어요. 이 사건이 저희 아들이 저랑 있다가 애 아빠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큰 사건과 계기가 됐던 건데
애 아빠랑 별거를 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. 그래서 애를 제가 저희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보고 있을 때였어요. 그런데 그 미국 캐나다 연수를 10일 넘게 가다 보니 애를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갈 수는 없는 거죠. 안심이 안 돼서.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. 그래서 제가 애한테 아빠한테 가 있어라, 아빠랑 할머니네 집에 가 있어라,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런데 그 당시에 애가 정말, 저는 그게 지금도 너무 상처가 돼 있고, 걔도 아들한테도 상처가 돼 있고 저한테도 상처가 돼 있어요. 사실은 아들이 막 경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. 엄마, 나 엄마랑 살고 싶다고. 아빠 쪽으로 자기를 보내는 걸로 애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나 엄마랑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, 엄마,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되고, 나는 학교를 안 다녀도 되고, 나는 옷을 안 입어도 되니까 나 엄마랑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어린애를 앉혀놓고 조근조근 설명을 했어요. 너는 이제 6학년이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너는 이제 사춘기다. 그러니까 아빠한테 많은 거를 배워야 되니까 아빠한테 오래 가 있는 것도 좋다. 이렇게 하고 애를 보냈는데,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애가 그 아빠 쪽에 중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가는 계기가 돼서 애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. 그런데 이제 양쪽 집은 자유롭게 왕래를 했었으니까 생각의 중심의 축이 이동된다는 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겉표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이렇게 생긴 책인데,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저희 아들 어릴 때가 생각이 나서 정말 이 한 장 한 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내면에 정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을 텐데 이거를 내가 치유해 줘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심리와 상담을 공부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저희 아들이 어릴 때 받은 상처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, 사실은.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저희 아들이 그런 상처가 정말 성인이 돼서도 남지 않도록 치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쪽에 좀 공부하는 이유도 있어요. 정말 진심으로 지금 이런 심리나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저희 아들에 대한 치유,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, 제 주위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사실 저희가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?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너무 추측성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제 필요성에 의해서 정말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좀 심리와 마음을 알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진 않을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